최근에 진짜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남북한은 이제 다른 나라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만 잠깐 말씀 나누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통일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저는 최근에 그 임종석 그 실장이 통일하지 맙시다, 통일 말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한 거는 그 진위가 거기 통일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통일을 바라보면서 통일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반어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통일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일입니다.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 한번 그 통일에 관한 전국 그 공모전을 했는데 우리가 이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라, 그런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 당첨된 작품이 뭐냐 하면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뭐 통일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당하게 되고 북한의 지하 자원이 많고 우리가 이렇고 평화가 오고 뭐 남북 대결이 사라지고 국가가 우리가 7천만이 되면 국제사회에 저도 인류로 갈 수가 있고 큰 나라가 된다.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원래 하나였으니까 그걸 회복하는 거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평양에서 2018년 9월 19일 능라도 경기장에서 그야말로 연설을 하시면서 우리가 5,000년 함께 살았고 70년 나눠 살았는데 이제 정말 이걸 70년 분단의 역사를 깨고 이제 통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 통일이라는 개념을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뭐 해서 이 뭔가 이게 금방 어떻게 해소가 돼서 독일 통일되는 것처럼 그렇게 통일되길 바라겠지만 독일 통일도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거쳐서 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돈으로 서독이 동독에 들어본 돈만 해도 수십 조입니다. 약 한 20-30년 동안. 그리고 동독과 서독 간에 왕래한 인원만 해도 매년 거의 한 200만 명씩 한 20년 동안 그렇게 왕래를 했거든요. 그런 게 축적돼서 독일 통일이 온 것이지 절대 통일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난 오늘날 우리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북쪽에서 뭐 두 국가론을 얘기하고 우리 남쪽에서는 뭐 힘에 의한 통일을 얘기하고 이러는 상황에 있어서 정말 통일이라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통일이고 통일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을 전제한 평화지 또 통일을 위한 평화지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단계가 있겠죠. 난 이 단계를 그동안 징검다리를 만들어 오듯이 뭐 7.4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 때 7.7 선언, 또 91년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2000년 6.15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6.15 공동선언, 또 이제 14 남북 그 정상선언. 이 남북 정상선언은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평양에서 직접 그 회담 테이블에 앉아서 참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에겐 더 소중하고 정말 아주 뜻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9.19 선언, 여기는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세세하게 GP를 없앤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판문점을 비무장지대로 만든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구체적인 남북 간의 갈등 구조를 없애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모든 게 다 수면 밑으로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사라진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다시 그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또 통일을 위한 단계적인 점진적인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가 반드시 오고 통일의 역사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일에 대한 소망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네. 그 남북이 같이 부를 때 감동적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리의 소원은 평화이고 그리고 통일이죠. 근데
지도자라는 것이 현재 통일이 어렵죠. 지금. 그러나 이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세계 흥망사를 가르치는데 우리 한민족 지정학이란 지리학, 지정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외침을 900번을 당했거든요. 대륙국가에 성하면 항상 전쟁이 일어났고 해양 세력이 강하면 항상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길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협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나라 정도가 완전한 통일이 아니라도 평화로서 끈끈이 뭉쳐 있어야 주변으로부터 우리가 괄시당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이 조선 분할론은 강대국이 원하는 바예요. 이미 임진왜란 때도 조선 분할론이 있었고 청일 전쟁 때도 이미 청나라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조선을 분할하자고 그랬어요. 결국 6.25 전쟁 터졌어요.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돼도 극복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주변 강대국의 견제를 뚫고 두 번이나 통일을 했거든요.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 2차 세계대전 독일에 당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독일을 사랑하니까 독일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영국 같은 경우는 처칠 수상 때 험하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지만 결국은 그거를 외교 역량으로 돌파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독과 서독 간의 그 빌리 브란트 이후의 긴 왕래와 인내, 협력, 그리고 주변의 외교력을 이용해서 결국은 독일 통일을 이루면서 독일이 다시 유럽의 중심에 섰거든요.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운명을 과감하게 개척해 나가려면 통일에 대한 꿈을 잊지 않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통일을 무리하게 서두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시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만 더 좀 할게요. 요 말씀에 덧붙여서 그 독일 통일은 아까 이광재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국가들의 동의와 공감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고 내부의 동독과 서독이 결속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한반도가 하나였을 때는, 하나로 통일돼 있었을 때는 외적으로부터 절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예? 한반도가. 근데 한반도가 둘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는 우리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유럽의 독일처럼 주변 국가들처럼 동의를 안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일시켜주는 건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고 남북이 통합된 힘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통일 관계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가 절대로 이런 통일을 하되 난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이지 무슨 힘에 의한 통일이라든가 무력을 생각한다면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거냐면 우크라이나가 폐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경제 성장률 2%예요. 자기네 땅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한반도에서 6.25 전쟁할 때 역사 기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일본은 한반도 전쟁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완전히 경제 최성장기를 해가지고 극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 특수를 누린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의 강대국에 대해서 우리가 얕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단단하게 결속하고 꿈을 버리지 않는 지도자의 용기와 냉철한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는 힘에 의한 통일, 뭐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통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세계 정세에 대한 무지다. 그리고 그 한 국가가 이렇게 뭐냐면은 9.19 군사합의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고, 이렇게 나라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절대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세계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술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왜냐하면 한반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반도의 남북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우리 경제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 세계의 현재 상황을 보고서 우리 역량을 보고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게 현재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 무리한 통일은 국가를 어려움에 빠친다. 지금 상황에서요, 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핵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나 이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곧장 핵 전쟁으로 가는 거고요. 그건 곧 멸망인데 이런 점에서 나는 우리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과거에 이 통일을 위해서 쌓아온 이 여러 과정들의 그 역사를 잊으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한반도의 네. 힘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가자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적어도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공감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보태면은 한반도의 유사 상황 시나리오 이런 거를 세계적인 전략 연구소가 하잖아요. 이게 누구 땅에 들 줄 알아요? 이 한반도가 전 세계 미중일로의 최고의 군사 강국들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 역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알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될 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꼭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